네, 안녕하세요. TV 김 선생입니다. 네, 오늘은요, 성수평기 1 디지털 교과서와 위두랑을 활용한 과정중심 평가, 성장평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수평기 1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성취기준, 수업, 평가, 기록,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뤄야 하는 것들 이 모두를 하나로 합쳐서 일체화 시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성취기준, 수업, 평가, 기록을 하나로 해서 성수평기 1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디지털 교과서랑 위두랑을 활용한다고 했었잖아요. 여기에서는 수업과 평가 그리고 기록을 할 때는 디지털 교과서와 위두랑을 활용한 좀 디지털 기기,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스마트한 학습을 하면서도 수업의 본질인 성취기준과 그런 평가를 놓치지 않는 수업을 한번 구상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취기준을 살펴보면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평가기준이라는 한글 파일이 있어요. 이거는 교육부에서 만든 파일인데요, 학년군 여기 보면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그 학년군의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일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교육과정에 있는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이 있죠. 여기에서 그리고 이 평치 기준이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그 각 학년 지도서에 보면은 지도서 그 단원 앞에 보면 그 해당 단원에서 성취해야 하는 성취 기준이 제시가 됩니다.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평가 기준 표와 지도서에 나와 있는 평가 기준 표를 비교해서 이렇게 추려보면 내가 올 한 해 맡은 학년에서 가르쳐야 할 성취 기준이 나오겠죠. 제가 올해 1학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은 1학년을 기준으로 제작이 되어 있지만 다른 학년도 모두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평가 기준표와 지도서 표를 보고 추린 성취 기준을 가지고 그 한 해에 우리 정보공시에 올리는 학급 교육 과정에 들어가는 평가 계획 표 있잖아요. 그 평가 계획서를 만드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은 똑같이 생겼죠. 성취 기준 나와 있고요, 평가 기준 나와 있고요. 올해 그 2020 그 학생기록부 기재 요령을 보면은 추가된 요소가 평가 요소예요. 그 평가 요소라는 말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도달의 증거로 학생들이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평가 내용이 바로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어떠한 활동을 해야 되냐면 10개씩 묶음과 낱개를 이용하여 50가지의 수 개념을 이해하고 수가 사용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수를 읽고 쓸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을 학생이 하면 그 학생은 이 성취 기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역, 성취 기준, 평가 기준, 평가 방법, 시기, 단원 이러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평가 계획서를 학기 초에 만드는 겁니다. 성취 기준으로 평가 계획서를 만든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성취 기준에 의해서 평가 계획표를 만들어 놓은 걸 수업과 어떻게 연관시킬 것이냐를 보면요, 다시 한번 성취 기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평가 기준을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수를 읽고 쓸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교사인 저는 실제 수업에서 학생에게 10개짜리 묶음과 낱개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수를 세어볼 수 있는 많은 활동을 만들어주는 게 수업인 거죠. 그러면서 학생의 행동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에서는요, 이 평가 내용에 맞춰서 수업 활동을 구성하는 겁니다. 평가가 정해지면 수업 활동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이 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업을 개최하고 이 중에서 어디에 평가를 하지가 아니라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성취 기준에 도달한 학생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면 수업의 학습 활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이게 과정중심 평가에서 말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이렇게 수업을 구성하고 나면요, 학생들이 하는 수업의 활동을 위두랑에다 계속 기록하는 거예요. 학생이 잘한 것도 기록하고 학생이 못한 것도 기록하고 학생이 보충학습을 한 것도 기록하고 심화학습을 한 것도 기록하고 위두랑 안에 한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수업 활동과 동영상을 바로바로 위두랑에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수업과 평가와 기록이 하나의 수업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한 수업 내용을요, 학생들이 위두랑에 올려온 장면을 제가 캡처한 건데요, 보면은 날짜가 있어요. 우리 후에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 생활기록부에 관찰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록 하나하나가 학생의 데이터베이스 겸 성장 과정 겸 관찰 기록에 쓸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쭉 살펴보면
우리 반 학생이 숫자를 낱개와 10개짜리 묶음은 잘 구분해서 읽는데 19, 19 이렇게 하나의 숫자를 두 가지 방법으로 읽는 부분을 조금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런 부분을 어려워했기 때문에 교사인 저는 거기에 맞춤형 보충학습을 제시했죠.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럼 그 부분을 채워줘야겠죠. 그래서 숫자를 쓰는 활동을 해봤고요. 여기 보면 수학 숫자 읽기 보고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노트 보고 쓴 걸 한번 실제로 보고하는 거 동영상을 찍은 거고요. 이거는 수학 숫자를 안 보고 혼자서 말을 하면서 찍어본 거예요. 학생 스스로 단계를 나눠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충학습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양한 상황을 제시해야 됐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을 어떻게 주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룰렛을 돌려서 1부터 50까지 숫자가 랜덤으로 나오게 했고요. 그 숫자를 학생이 읽어보는 활동을 했어요. 왜냐면 10개짜리 묶음과 낱개로 구분하는 활동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는 없었고 숫자를 읽는 방법을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요. 출판해서 한번 해볼까? 좋아요. 다음. 당연히 이런 활동도 이것도 위두랑에 올라가 있겠죠. 학생이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한 활동도 위두랑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학생이 처음에는 어려워했던 부분을 잘 하는 장면, 학생이 직접 화면을 녹화한 장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개, 묶음, 이것도 하나, 둘, 10개 한 묶음, 그 낱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짜리 묶음이 2개, 낱개가 5개, 25. 다시 말하면 25.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학생이 10개짜리 묶음과 낱개를 잘 세고 숫자도 잘 읽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지우개도 있고 그 밑에 있는 것도 있고요. 이제 여기서는 제가 최종적인 산출물만 보여드리기 위한 동사 하나만 골랐지만 구체물을 가지고 활동하는 장면도 당연히 있겠지요. 저는 이 성취 기준에 맞춘 평가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이 QR코드는 방금 보셨던 그 동영상을 QR코드로 만든 거예요. 왜냐면 학부모님에게 이 평가지가 나갈 건데 학부모님이 학생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카메라로 이 QR코드를 찍으면 내 자녀가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 성취 기준을 보고 학부모님들이 직접 자기의 자녀를 평가할 수 있는 광고를 줬고요. 대표적으로 한 활동들, 이 학생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역할을 했던 활동들을 추려서 위두랑에서 스크린 캡처를 한 다음에 평가지에다가 넣고, 이거는 다른 거 한 거 없고요. 위에 표만 만들었고 밑에는 그냥 위두랑 장면 스크린 캡처해서 넣은 거예요. 이렇게 평가지를 만들었습니다.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거를 위두랑에 바로바로 기록하고 바로바로 기록한 내용을 평가하고 그 평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이것이 바로 수업과 평가와 기록이 일체화되는 거죠. 아까쯤에 학생이 녹화한 장면이 디지털 교과서 웹뷰어를 보면서 그 태블릿 PC의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한 거거든요. 수업할 때는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고 기록은 위두랑에다 하고, 그리고 위두랑 포트폴리오로 평가를 하고, 수업과 평가와 기록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평가지는 제가 나중에 만들었지만 교사인 저는 학생의 활동이 위두랑에 기록되는 걸 보면서 관찰평가도 바로바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수업과 평가와 기록이 일체화를 되면 학생에게, 방금 제가 이 학생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피드백 활동을 줬던 것처럼 그 학생이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교사가 댓글로 그 학생에게만 필요한 1대1 피드백이 가능하겠죠. 이 부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시국에 온라인 학습에서도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이 교사가 둔 동영상을 보고 또는 실시간 수업을 보면서 바로바로 과제를 위두랑 같은 그 온라인 그 학급에다 올리면 교사가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 학습도 가능하지만 개별 1:1 맞춤 학습도 가능한 거고, 그 기록을 쭉 보면서 교사는 학생의 성장 과정,
학생의 학습 과정을 평가할 수 있겠죠. 학습 과정이 위도랑에 기록되고 성장 과정이 위도랑에 기록돼서 바로 과정 중심 평가, 성장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모두 다 어느 순간 수업은 따로, 평가는 따로 하는 것이, 기록은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과 평가와 기록이 한 시간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기록 위도랑에 올리는 건 학생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교사는 기록 학생의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얻을 수 있겠죠. 자, 이 장면은요, 위두랑의 그 기능 중에 포트폴리오 기능 해서 제가 아까 평가지를 대표로 만들었지만 많은 학생의 활동은 그냥 이렇게 위두랑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부모님에게 보냅니다. 이 위두랑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이 위두랑 포트폴리오에 나와 있는 학생이 올린 글들이 학생의 학습의 과정이고 그 학생이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성장의 과정이에요. 이게 바로 기록지이자 평가 자료인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히 수업에서 평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사들은 최종적으로는 생활기록부에다 기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성취 기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학기 말 생활기록부까지 일원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생활기록부 장면인데요. 먼저 평가 계획표랑 평가 선행 작업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면은 제가 만들었던 앞서 보여드렸던 평가 계획표에 나와 있는 성취 기준, 평가 내용, 평가 단계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평가 계획서가 그대로 나이스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거를 평가할 때는 아까 제가 만들었던 평가지와 위두랑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평가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적에서 관찰 내용도 적어야 되는데요. 이 관찰 내용은 아까 위두랑에서 글 하나하나에 날짜가 붙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학생이 좀 필요한 학습, 이 내용을 꼭 기록해줬으면 좋겠다는 학습을 관찰 기록으로 적고요. 학생이 했던 활동을 최종적으로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 적어주는 겁니다.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10개씩 묶음과 낱개를 사용하여 50가지의 수개념을 잘 이해함. 10개짜리 묶음하고 낱개를 하는 건 처음부터 잘했거든요. 하지만 수를 읽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룰렛을 돌려서 나오는 숫자를 두 가지 방법으로 읽어보는 활동, 그리고 아까쯤에 그 노트에다 막 숫자 썼었잖아요. 그렇게 쓰는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수를 읽고 쓰기를 잘함. 이렇게 학생이 공부한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는 거죠. 이 평가 안에 학생이 처음의 수준, 그리고 한 활동,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어떻게 학생이 성취 기준을 이루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으로 생활기록부까지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활기록부 안에는요, 성취 기준, 수업, 평가, 기록이 일체화된 내용이 이 생활기록부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성수평기일 수업이고 과정중심평가고 성장평가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성취기준, 성수평기일, 성취기준부터 생활기록부까지 이렇게 한 번에 일관성 있는 수업 장면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